안녕하세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건축에 있어서 건축주가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200제곱미터, 즉 60평 이하로 지어집니다. 요즘 큰 집을 짓지 않는 추세도 영향이 있지만 다소 큰 집을 원하는 분들도 60평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60평은 법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업자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즉, 이 법령을 뒤집어 보면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은 면허가 없는 사람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 면허가 없는 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법적으로 이 집은 건축주가 직접 짓는 경우가 됩니다. 건축주와 계약한 도급업체는 건축주의 지시대로 집을 지어주는 단순 기능공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면허가 없는 소형 건축업체들이 건축 전문회사를 자처하고 건축주들은 이들 업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어디까지나 개인 간의 계약일 뿐 건축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즉, 어떤 개인이 본인 집을 본인이 직접 지으면서 조력자로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은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건축법 14조에는 건축신고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전원주택 건축에서 인용되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명시된 부분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전원주택 건축 시 많은 분들이 신고와 허가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60평 미만 전원주택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진행됩니다. 60평 이상은 건축법 14조에 의거하여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은 여러 가지 법령에서 다양한 추가적인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은 건축 시 감리를 선정해야 합니다. 감리란 공사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자격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사가 감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본 것만으로도 60평 이상 집을 지으려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비용이 증가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감리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감리 비용이 추가됩니다. 정식 건설 면허가 있는 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므로 건축비가 증가합니다. 전원주택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법이 허술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굳이 예외를 두어서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도 간단하여 20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로 고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소규모 주택의 경우 건축주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즉, 건축주가 원하면 건축물이 200제곱미터 이하라 할지라도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하거나 감리를 선임하거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건축비가 2배 상승하더라도 법을 강화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각자 선택해서 싸게 지을 사람들은 자기 책임하에 싸게 짓고 돈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업체와 계약하고 감리까지 할 사람은 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까요? 최근에 거의 모든 주택 시공 시 강제된 새로운 규정이 생겼는데 현장 대리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 현장에 건축 관련 기술자 1인을 현장 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착공 신고를 하려면 현장 대리인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선임된 현장 대리인이 현장 소장 역할을 하는 현장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그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구한다 해도 상주 현장 대리인을 두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이 형식적으로만 대리인을 두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잘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건축주 부담만 늘었을 뿐 실제 시공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제된 규정으로는 내진 설계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집이 지어지는지 감리를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현장의 상황을 보면 도면대로 시공은 고사하고 내진 설계 도면을 이해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내진 설계 제도도 장기적으로 튼튼한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현재는 건축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감리도 안 하는데 도면대로 내진 시공을 할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앞에서 살펴봤듯이 감리를 받아야 하고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하여 건축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이 건축물이 단독주택일 경우 전체 건축비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건축업체에서 제대로 신경 쓰는 현장이 되기 어렵고 감리도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령을 강화해도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될 경우 건축주 부담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건축 품질 향상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햇살 가득 전원주택 유튜브 채널에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현행 법령에서는 200제곱미터, 즉 60평 이하 건축물은 건설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건축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감리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으로 인하여 실력이 없는 비면허업자가 부실공사를 하여 건축주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령에서도 건축주가 원한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감리를 선정하고 건축비가 비싸긴 하지만 면허업체에 건축을 맡길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건축비가 상승하더라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35%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는 661제곱미터 이상에만 적용되던 것이 2018년에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200제곱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법령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법령 강화가 과연 시공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건축 인허가 과정과 시공 준공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신고 허가 등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따지지만 실제 시공 과정과 감리 사용 승인 절차 등은 아주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신고나 허가 절차보다 오히려 사후 관리에 더 역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운영은 신고 허가 시에만 까다롭게 할 뿐 실제 시공 과정에 대한 감독이나 감리 절차 등은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대리인 제도가 생겼지만 착공 신고 시 제출한 현장 대리인 선임 자료대로 실제 이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건축주는 서류상의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을 추가로 낼 뿐 실제 시공 품질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이 집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 건축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거는 아파트 위주로 발달해 왔고 단독주택 시장은 그리 큰 시장도 아니고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즉, 아파트 짓는 큰 건설사들이 단독주택 시장에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장을 주도하는 큰 회사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존재하게 되고 건축주는 이렇게 많은 비슷비슷한 업체들 중에서 건축을 할 회사를 골라야 하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